자, 오늘 할 얘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성공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해요. 대부분의 이 토크가 제가 뭐 극본을 짜놓거나 이런 거 대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테이크로 하는 거라서 말이 좀 버벅대거나 반복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해질 거라고 믿고 하는 거니까 그냥 좀 걸러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저 역시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저것 많은 류의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야 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되었고, 학생들도 꽤 많이 배출해냈지만, 사실 저는 그림을 되게 뒤늦게 시작했어요. 어, 그 이유가 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뭐 되게 좋겠지만,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를 되게 반대했고, 어, 집이 좀 가난하면 스스로 뭔가 그 생존, 미래에 대한 거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고려하게 되거든요. 걱정하고, 내가 괜히 부모님에게 이런 무리한, 특히나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시 미술을 하려고 했으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주저했던 거죠. 망설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반대하셨고, 다행히 뭐 어머니는 좀 자유로우신 분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좀 가부장적이고 오래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되게 절대적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싶었지만 꿈을 계속 유보한 채로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이제 그 미술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관련된 그쪽으로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데, 진로 상담을 한 일주일간 생각을 해도 제가 그림 외에는 다른 게 마땅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그림을 계속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뭐 혹은 따로 그리면서 뭐 친구가 그려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려주고, 그런 와중에서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 저도 좋아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계속 그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1학기가 시작되고 좀 더 지나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를 한 건 이제 반년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딱 반년만 해보고 입시 미술 해보고, 안 되면 다시는 이제 일생 동안 뭐 그림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술 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제가 살았던 지역은 굉장히 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군이었거든요. 지금은 시가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내 학원이 없어서 그 인근의 큰 도시로 가서 학원을 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왔다 갔다 하면, 입시 미술이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한 새벽 2시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또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약간 해롱해롱 했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6개월 하게 됐는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뒤늦게 미술 하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들이랑 이제 약간 비교가 되고, 좀 되게 뭐랄까 텃세, 괄시 약간 이런 거를 유독 심하게 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친구는 엄청 유망주에다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는 이제 어찌됐든
뒤늦게 왔으니까 입시에서 뭐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6개월 뒤에 저는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친구는 요리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그간에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저도 되게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저러는데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림을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그냥 집도 잘 살고 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는구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론이 제가 예전에만 해도 그 그림으로 성공하는 건 절대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순서상으로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부분 혹은 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림을 그린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요소 혹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것은 운일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유복한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림에 그리게 됐을 때의 그 성취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꼭 한 가지의 요소로만 그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내가 어떻게 적당히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 꼭 그게 약간 흔한 말이기도 한데 뭐 그렇잖아요. 기회가 오고 혹은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당연히 꾸준히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내 환경이 지금 그림 외에 다른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고 내가 타고난 어떤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도 너무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도 영향을 받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했던 그 태도들이 어느 순간 이제 나비 효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꾸준히 해왔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꼭 포기하시지 마시고 말했던 계속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는 스스로가 포기하는 순간 정말 다 끝나거든요. 주위에서 아무리 네가 최악이야 끝이야 라고 얘기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포기하는 순간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으로. 그래서 늘 마음가짐을 좋게 곧게 하려고 다짐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혹은 내가 저 친구에 비해서 그림 그릴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해도 놓지 않고 정말 꼭 그림 실력이 무조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니까 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들만 유지하시면 저도 정말 부족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꽤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